네, 이렇게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 해상을 지나 한반도 육지를 향해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륙을 관통하는 카눈은 여전히 강도가 강의 태풍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륙 이후에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속도가 느린 만큼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보를 보니까 잠시 뒤 9시쯤에 태풍이 남해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보가 됐던데 이번 태풍이 이제 한반도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관통하는 태풍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태풍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로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의 태풍과는 굉장히 좀 사뭇 다른 형태인데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서해안 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또 남해안을 타고 올라오다가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약간 비껴가는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태풍들이 진로가 결정이 됐다면요. 예. 이번에는 한반도 중심, 그러니까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중부 내륙 쪽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곧바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경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전의 피해라든지 이런 상황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작년 여름에 흰남노 이후에 한 11개월 만에 올라오는 내륙에 상륙하는 태풍으로서는 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전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태풍의 상황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의주시하시면서 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태풍이 일본을 건너오면서 세력이 좀 약해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그러면 우리나라 육지에 상륙을 한 이후에도 조금 더 태풍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는 내륙에 상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세력은 약해지는 상황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 쪽에서 강한 에너지들을 흡수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면서 근데 내륙으로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더 많이 축적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태풍의 에너지는 약하더라도 또 강한 비를 동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바람에 의한 피해나 에너지에 관련된 피해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여러 가지 침수 피해라든지 강우에 의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좀 잘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예전 태풍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해서 느리면 정치하는 시간도 길어질 테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지금 이제 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정도, 내일 한 아침이나 이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태풍의 영향권,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강도가 약해졌다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머무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피해는 커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 혹은 또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조금 더 태풍에 주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외출이라든지 또 다양한 활동들은 좀 각종 자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장마 때 피해가 컸던 곳들 지금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이제 오늘 한 9시, 오전 9시 정도가 되면은 통영 일부 지역, 남해안 지역부터는 이제 태풍이 직접적으로 상륙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태풍이 직접 내륙을 해서 상륙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개인 각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활동 같은 것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시거나 야외 활동 바깥에 나가시는 경우라면 강풍이라든지 혹은 또 강한 바람, 또 최근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이 침수 피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침수에 대비를 하시면서 보행을 한다거나 차량 운행들도 침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피하면서 운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안전 중심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전국에서 한 10,000명 좀 넘는 그 분들이 사전에 산사태 침수 피해 우려 때문에 대피를 이미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제적인 그 대피가 훨씬 좋은 판단이겠죠?
예, 일단은 뭐 이렇게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반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태풍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이동하면서 길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루 예. 정도, 건데 하루에서 하루 이틀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통제를 따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간혹 지역마다 이런 편차들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렇게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불만이나 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을 좀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도 안전 또 인명 안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로서 안전을 조금 더 챙긴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잘 따라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를테면 이제 국가에서 통제하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하시라는 이런 안내들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개인 각자가 꼭 강제로 통제받지 않으시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좀 잘 지켜주시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항공기 여객선은 사실상 운항이 어려울 것 같고요. 열차도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건 강풍 때문인 거죠? 예, 뭐 맞습니다. 이제 강풍이 분다고 해서 열차가 반드시 탈선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열차가 이제 빠르게 달리는 경우에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바람이 초속 한 40m/s 정도 되면 빠르게 달리는 열차 같은 경우도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탈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고속버스 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들 또 이 열차라든지 이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상 이런 바람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수단들은 상당히 빨리 통제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 운행 제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열차 이용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이 운전을 하실 때도 평상시보다는 저속주행을 통해서 이런 안전성을 좀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안타까운 참사를 또 떠올리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또 저희가 침수 대비를 하고 만약에 침수가 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짚어주시죠. 예, 이번 태풍이 상당히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겪었던 장마철에 겪었던 여러 가지 침수 피해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겪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하루 정도는 차량을 가지고 외부를 이동하시거나 또 외부 환경에서 보행을 하거나 활동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침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침수 상황을 확인했을 때 빨리 차를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칫 이제 차를 같이 몰고 이동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무리하게 시도를 하시다가 더 위험한 침수 상황에 닥쳐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침수 상황이 확인됐다. 그래서 바퀴가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잠기는 상황이 이미 됐다고 한다면 인지하는 순간 차에서 빨리 내리시라. 그리고 빨리 대피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차가 빠르게 침수가 돼서 차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대피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차 문을 깨고 유리창을 깨거나 선루프를 통해서라도 차 밖으로 일단 나오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주변에 상당히 많이 침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내가 이 물을 헤치고 안전하게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하게 침수된 지역을 이동하시기보다는 차의 높은 곳이나 주변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시거나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예고된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이용은 가급적이면 이제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이미 침수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물막이판 설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좀 옮겨 놓으셔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전국이 강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지만 특히 태풍의 위험 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까요? 태풍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방향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요. 태풍의 쉽게 설명드리면 태풍의 오른쪽 지역에 위치한 부분들, 태풍 중심부의 오른쪽에 영향이 좀 더 강하게 이제 이 피해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대부분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태풍 경로가 우리나라 내륙 중심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서측보다는 동해안 지역 일대 이쪽 부분 혹은 또 남해안 쪽에 걸쳐 있는 이쪽 일대가 상당히 좀 더 강한 이런 이제 피해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나 바람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 또 위험에 대한 대비를 다른 지역보다는 또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혹시라도 그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도 어쨌든 전국이 지금 현재 태풍 경보나 주의보가 다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또 과거같이 특정한 지역에 또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내일까지는 뭐 특별 위험한 지역이나 중심 지역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태풍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를 충분히 하시면서 경각심을 갖고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바닷가 인근에도 굉장히 초고층 건물이 많은 곳이 있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초고층 건물 사이로 부는 그 이른바 빌딩풍이요.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 빌딩풍이 굉장히 위협적인데 그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대비해야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의 영향, 그러니까 풍화중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설계 단계에서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초고층 자체가 무너진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강하게 좁은 협곡 형태로 강하게 바람이 형성이 되면서 이 강한 바람이 건물 외벽면에 이제 충격을 주면서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외부 마감 제도 같은 것들이 탈락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낙하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이미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로는 외부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는 좀 지금 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창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쪽 사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리 창문 같은 경우는 잘 닫고 잠금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창틀과 창문이 유격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신문지라든지 수건 같은 것들을 끼워서 흔들리지 않게끔 잘 고정을 해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유리면에 X자 형태로 테이핑을 하는 경우에 유리 파손을 막아주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깨졌을 때 파편이 떨어지거나 비산되지 않게끔 유리 파편들을 잡아주는 기능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유리창이 깨진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온라인에 시민분들 제보를 보면요. 정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전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시죠. 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바람으로 해서 전선이라든지 전진주가 넘어지거나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정전일 수도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에 있는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건물 전체에 전기 공급이 안 돼서 발생하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풍 환경에서는 정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집에 뭐 일단 비상용 조명이라든지 또 보조 배터리라든지 또 뭐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양초 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 정전이 되면은 물도 자연스럽게 단수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지를 하면서 그래서 간단하게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셔서 단수라든지 단전 상황에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정전이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빨리 신고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것들이 가장 좋겠고요. 네. 임의적으로 본인의 집에 이제 이 차단기나 이런 것들이 직접 손을 대는 경우에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가장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사태일 것 같은데 지난 경북 예천 경우에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가 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사실 이전에 장마 기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땅속에 이를테면 물이 굉장히 많이 이미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비가 또 오면서 이제 산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뭐 이전에 이제 장마철 이후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토양 속에 물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가 산사태가 직접적으로 더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예의주시할 곳들은 이미 사면의 절개지라든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 곳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을 했다거나 또 이를테면 산사나 지형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토지 작업들 같은 것들에서 인위적으로 산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공을 하거나 개발이 된 지역 중심으로 안전을 좀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7월달에 발생했던 이제 장마철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 2차 피해 또 추가적인 어떤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심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 좀 조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게 오늘은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마셔라지만 지금 출근 시간에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출근길 어떤 점 유의해야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실 뭐 우산을 쓴다거나 이랬을 때도 굉장히 우산을 깊게 눌러써서 앞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보행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른 차량이라든지 다른 보행자를 보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또 비가 많이 옴으로써 사실은 물 운동이라든지 또 땅꺼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행 안전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시면서 이동을 하셔야 우산을 쓰실 때도 너무 깊게 눌러 쓰시기보다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시면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고 최근에는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이런 것도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본인의 앞뒤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방 주시를 하시면서 보행을 하시는 게 좋고 침수가 된 지역이나 물웅덩이가 있다면 가급적으로 회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요. 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장화를 신는다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장화가 오히려 더 불편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편한 신발,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받는 것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으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